21번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a가 2.래요. 1673이래요. 그럴 때 a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힌트는 1.472, 0.1673 어때요? 요 소수 부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472, 0.1673이니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띄어 쓴 거예요. 양변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더해볼까? 여기다가 2를 더해볼까? 그럼 여기가 2.1673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2는 진수로 곱하기 100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47 곱하기 100이니까 로그 14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147이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에요. 4의 m제곱이 무려 8자리 정수가 된대요. 친구들, 8자리 정수는 말 그대로 자릿수가 8개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8자리 정수 중에서 즉 4의 m제곱이 취할 수 있는 값은요. 가장 작은 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공이 7개 있죠. 1까지 포함해가지고 8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10의 7제곱이 4의 m제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8자리가 아니라 9자리로 넘어가기 직전의 값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맥시멈 10의 8제곱 그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겠지. 이게 되시죠? 즉 4의 m제곱은 지우고 4의 m제곱은 10의 7제곱 이상 10의 8제곱보다 작은 값으로서의 그 값을 범위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되는 자연수 m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고 로그 2는 0.301로 계산하여라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 10의 7제곱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변이 아니라 3개, 하나, 둘, 3개 있죠? 하나, 둘, 3개에다가 다 뭐를 취합니까? 다, 그죠?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 상용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7 이렇게 떨어지고, m 떨어지고, 로그 4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로그 2가 0.30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4는 양변에다가 2 곱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0.602가 되는 거야. 즉 이 녀석을 나눠주면은 m은 0.602분의 7 그리고 0.602분의 8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집니다. 선생님이 차마 지금 이것까지 계산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즉 7 나누기 0.602 즉 얼마예요? 7000 나누기 602를 하란 얘기입니다. 귀찮아도 조금 해보세요.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쓱 보니까 약 11.6 땡땡땡 된다고 계산이 되는 것 같고 얘도 8 나누기 0.692는 8000 나누기 602잖아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 적당히 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얘는 13. 얼마니? 13.2에서 이렇게 끊기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m은요 자연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11.6 이상인 자연수는 12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 2.2보다 작은 건 13에서 딱 끊겨야겠다. 그러니까 12하고 13 두 개가 있겠고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25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8자리 정수가 되도록 한다. 즉 4의 m제곱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부등식으로 정해주는 거야. 즉 가장 작은 10의 7제곱부터 가장 큰 것은 10의 8제곱 직전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맞아요? 즉 9999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풀 때에는 다 하나 둘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다가 사용 로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식이 세워지고 로그 4는 로그 2는 0.301이라고 하는 힌트를 통해서 나눠주고 계산이야. 이해되시죠?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네요. 자, 23번이죠. 로그 x가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마이너스 0.8이라는 얘기인데 x제곱은 소수점 아래 a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 b가 나타난다. 이 말이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0.042는 소수점 하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4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0.0073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7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x제곱은 요 정보에서 어디에서 이끌어낼 수 있냐면은 양변을 2를 곱함으로써 요 2는 제곱으로 들어오니까 요 진수에서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써볼게요. 로그 x의 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하기 2 한 거니까 마이너스 0.8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은 정수 소수 부분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4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거의 다 푼 건데 지금부터는 조금 현실적으로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보세요. 로그 2 0.30과 로그 3 0.48은 왜 주어졌냐면은 보세요. 0.4가 30과 0.48 사이에 있지. 다시 한번 0.4가 0.30과 0.48 사이에 있는 여기 중간에 여기 얘하고 딱 여기 사이에 껴있는 값이니까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30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48 요 사이에 마이너스 2 더하기 0.4가 있는 거지. 아래로 갈수록 더 크고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요. 로그 2 더하기 0.30은 이 0.30이 뭐라고? 로그 2라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30은 0.30이 로그 2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0.48은 요 0.48이 뭐라고요? 이게 로그 3이라고.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는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1이니까 로그 2랑 합쳐지면 100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0.02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더해지면은 100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로그 0.00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 맞죠? 그러니까 다 됐네. 지금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는 값이니까 이게 상용로그니까 증가함수니까 0.02 x제곱 0.03도 이 순서대로 점점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x제곱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겠니? 당연히 0.02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구석이 생김새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x제곱은 소수점 하나, 둘, 두 번째 자리에서 똑같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0으로 아닌 숫자 2가 나타난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정답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요령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기술을 좀 익히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거에 대한 녀석을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잘 버무려서 이 0.4라고 하는 소수 부분을 요 로그 2와 로그 3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둘러싸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물론 힌트를 주자면은 둘러쌀 때 범위를 최대한 좁게 둘러싸야 돼요.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가 되도록 좁게 둘러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23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소수점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범위를 잘 설정을 하면 돼요. 자, 10에 n제곱 10에 n 10분의 무슨 소리야? 10분의 n에 10제곱이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즉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누가 되겠니? 바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0이 아닌 게 나올 건데 가장 작은 건 2가 되겠지. 0.0 뭐예요? 1이 되겠지. 1 맞아요? 즉 1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이 녀석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은 일단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얘기야. 이게 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잘못 썼네.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작은 값을 취해야겠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얘가 아무리 커도 0.0000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식이 다 써졌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즉 이 식은요. 그냥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부등식이 이렇게 꾸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요령, 기술을 잘 익히셔야 되는데 상용 로그를 이용하시면 돼요. 상용 로그를 여기다가 매겨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10 떨어지고 로그 n 빼기 1로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맞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10을 다 나눠. 그러면은 마이너스 0.6 이렇게 되고 로그 n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0.5가 되고 1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니? 0.4가 되죠. 0.4 이렇게 되고 로그 n 이렇게 되고 0.5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로그 n은 자연수인데 n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의 값이 0.4보다는 크거나 같고 0.5 사이에 있는 것은 문제에서 괜히 주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라는 건데 딱 봐도 4, 7, 7, 1 요게 걸려들죠. 4, 7, 7, 1이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정답은 3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3이 아니고 2면 어떻게 돼? 3010이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왼쪽에 있잖아. 그리고 4는 어떻게 돼요? 6020이 되니까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도 뭔가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로 이렇게 비례식이란다. 울 큰일 날 소리. 이렇게 부등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부등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인 풀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5번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인데 얘가 더 커요에 대하여 얘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돼야 된대.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거를 조금 관찰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3 더하기 2.7은 0.3과 0.7이 더해보면 1이 되니까 얘는 그냥 4가 4.0, 즉 0 뒤에가 사라지고 4만 정수만 딱 남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2하고 5.8은 0.2와 0.8 소수 부분이 합해서 1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8점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죠. 즉 9.0이 되니까 뒷부분이 사라지고 정수만 딱 남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과 무엇 즉 이런 거 이렇게 써볼까 한번 이것도 몇 점 몇과 몇 점 몇이 더해져서 딱 정수가 나왔다 치자. 즉 정수 콤마 0 정수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더해서 1이 될까? 꼭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여기가 0.0과 0.0이어도 정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3.0과 4.0은 7.0이잖아요. 이것도 정수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치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룰 때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P이면 Q이다 할 때 봐봐요. 0.3, 0.7, 0.2, 0.8처럼 처음부터 그냥 딱 봐도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합이 1이 되면 그 결과값은 정수가 맞아요. 하지만 이걸 모른 상태에서 더했더니 정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소수 부분 있죠. 소수 부분이 더해서 1이 되진 않아. 반례가 있어. 뭐예요? 0.0과 0.0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즉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면은 어떤 정수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해지는 거니까요. 로그 A, B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상용 로그의 진수로서 A, B가 존재하는데 얘가 정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되는데 지금 10보다 작은 또 자연수이기 때문에 A와 B는 적어도 1보다 커요. 서로 다른 자연수잖아요. 같지 않고 B가 더 크니까. 그러면 최소한 1, 2니까 2보다 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2보다 큰 것 중에서 10의 거듭제곱은 10이 있을 수 있겠고 100이 있을 수 있겠고 1000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은 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니까 아무리 커도 만보단 작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A, B가 1,10도 있고 2,5도 있고 뭐 별게 이렇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B가 더 큰 거를 늘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5,2 그죠? 이거는 5,1을 쓰려다가 끊었지. 왜냐면은 그 순간 A가 더 커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10, 2,5가 다 답이 될까? 아니죠. 왜냐면 1,10 이런 걸 중요하게 잘 걸러내야 돼요. 왜냐면은 1,10이란 얘기는 로그 1과 로그 10이었던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뭐야 0이고 이건 1이니까 0 더하기 1, 즉 0.0과 0.0으로서 정수가 나왔다. 이런 케이스로 걸려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제거를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곱해서 10 되는 거에서는 이렇게 2,5 한 가지만 일단 답의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100은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이거는 로그 1, 로그 100은 그냥 점 0과 점 0으로서 더해서 정수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해서 b가 더 큰 거지만 곱해서 100이 되는 거를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2,50 이렇게 한 쌍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25 이렇게 한 쌍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20 이렇게 한 쌍에서 끝나는 거야. 10,10은 안 되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10, 로그 10은 그냥 정수와 정수가 더해져서 정수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A가 더 큰 거를 잡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고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세 쌍, 세 개로 마무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100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20,50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면은 선생님 2 곱하기 50도 500도 되잖아요. 근데 500은 너무 크잖아. 100보다 둘 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거 즉 100보다 둘 다 작은 거에 작은 모습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b가 더 큰 거는 얘부터 시작이야. 잘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40 여기에서 끝나. 그 다음은 아마도 a가 더 커지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6쌍의 순서쌍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5번이 비교적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뭐가 어려웠냐면은 소수의 합 1이라고 하는 것은요. 0.7, 0.3 이런 식으로 진짜 1이 되는 건데, 즉 더해서 정수가 나오는 건데 거꾸로 정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둘 다 소수의 합이 1이란 법은 없어. 즉 .0과 .0이 더해져도 정수가 되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죠. 즉 여기 1,10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잘 걸러낸다는 얘기야. 여기서 아까 1,100 이런 거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곱해서 10, 곱해서 100, 곱해서 1000의 순서쌍을 찾을 때 요 b가 더 큰 거를 유지를 한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잘 꼼꼼하게 카운트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차칫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또 25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26번입니다. 고속철도의 최고 소음도 L, 데시벨이죠. 아무튼 L을 예측하는 모양에 따르면 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열차가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대요. 뭐 그렇다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L 여기 보이죠? 요거 소음도, 그 다음에 D는 어디니? D는 여기 25분의 D로서 여기 진수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V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자,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이 여기도 있죠.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 다 똑같은 말이네. 그지? 자, 거기가 P까지의 거리가 75m. 75m는 여기 D니까 여기 박히는 거지. 여기 박히는 거죠. 그다음 인 한 지점에서의 속력이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 P까지의 거리는 같은데 속력은 서로 다른 두 열차 A, B, 즉 이 V가 서로 달라요. 얘를 V1, V2라고 이런 식으로 뭐 세팅을 나중에 하겠죠. 아무튼 그럴 때의 요 최고 소음도 L, 요것도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결론은 뭐냐면 75m는 똑같고 속력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때 생기는 요 L도 다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0.9배예요. 누가 누구의 0.9배냐면은 A가 P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B가 통과할 때 0.9배. 그러면은 이거 미지수 설정만 잘하면 되는데 B의 속도를 V라고 하면 A의 속도를 0.9배, 이거를 0.9V라고 둘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때의 각각의 최고 소음도를 LA, LB라고 할 때 두 개를 빼래요. 이렇게 B에서 A를 빼래.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다. LB에서 LA를 빼니까 LB부터 먼저 써볼까? LB부터. 그러면 80 더하기 28 로그 100분의, 자, 속도는 누구야? 속력. 요거 속력은 얼마야? 누구예요? B니까 B는 아까 V로 세팅을 했죠. V로 세팅을 한 거고 마이너스 14. 지금 거리는 75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로그 75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니구나. 25분의 75니까 그냥 얼마예요? 로그 3 약분돼서 3으로 쓸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LA는 어떻게 될까?
똑같죠? 80 더하기 28 곱하기 로그 100분의 A의 속도는 아까 V를 기준으로 봤을 때 0.9V가 되는 거잖아요. 0.9배니까 0.9V는 마이너스 14 로그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두 개를 빼라 그랬어. 두 개를 빼라 그랬어요. 가보자. 빼면은 당연히 이거 다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에서 이거만 빼는 거야. 그러면은 28로 묶이겠죠. 어떻게 해요? 로그 100분의 V 빼기 로그 100분의 0.9V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크게 쓸게요. 로그에 100분의 0.9V 분의 100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100 날라가고 V 날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0.9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즉 28 곱하기 로그 0.9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일단 쓰자. 0.9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는 이게 답인데 이거를 잘 정리를 예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0.9분의 1은 0.9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로그 가로 필요 없고 이게 로그 0.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로그 0.9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어떻게요? 로그 어떻게 되니? 10분의 9니까 이거는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3 곱하기 큰일 났네. 거꾸로 했네.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나? 다시 한번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로그 9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니까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8에 곱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28이 분배 법칙으로 두 개 딱 곱하면은 뒤에 거부터 쓸까? 어떻게 돼요? 28 마이너스 56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됐죠? 맞죠? 좋았어.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게 A 더하기 B 로그 3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56까지가 B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A가 28. 그렇죠? 마이너스 56 로그 3에서 이 마이너스 56까지가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 포맷이랑 싱크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A 빼기 B는 따라서 A 빼기 B는 28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4가 되겠네요. 84. 이해되시죠? 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끼워 맞추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그런 문제인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27번이죠.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네.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자. 질량 A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C인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 놓았을 때 말이 어려워 그냥 가자.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연료 B의 질량 B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어쨌든지 간에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농도 C는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흡착되는 양은 B 여기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맞죠? 자, 가보자. 10g의 활성탄 A를 즉 10은 여기네. 10 여기죠. 이것도 지우자. 지우고 자, 요 10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10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땡땡땡이 농도가 8은 아까 여기라 그랬죠. 여기 C라 그랬죠. 8. 그 다음에 땡땡땡이 흡착되는 B의 질량은 4g이다. 4는 바로 여기였어요. 4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K는 어디 갔어요? 상수니까 요 K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있겠네. 즉 로그 10분의 4 로그 0.4라고 쓸까? 그냥 로그 10분의 4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로그 8로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1이 넘어가서 곱하기 10이 되니까 로그 4는 이렇게 되죠. K 곱하기 로그 8이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로그 다시 K라고 하는 건 로그 8분의 로그 4가 되죠. 이거는 밑변환 공식의 역변환으로 로그 8의 4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 8과 4는 세제곱과 제곱이니까. 맞죠? 즉 K는 3분의 2네. 그럼 뭐 다 푼 거 아닌가? K가 3분의 2 다시 지울게요. K가 3분의 2예요. 자, 문제 가자. 20g의 활성탄 A니까 여기가 20이야. 보이시죠? 이거를 농도가 27%니까 여기 C가 27입니다. 맞죠?
용액에 충분히 담가놨을 때 흡착되는 연료 B의 질량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로그 20분의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아까 구했던 K 상수 K 값이 3분의 2였고 로그 27이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1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1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20분의 10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이것도 이렇게 쓰자. 로그 2분의 b라고 쓰자. 로그 2분의 b는 3분의 2도 1로 넘어가요. 3분의 2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럼 27은 이미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그냥 9가 되겠죠. 즉 이게 로그 9란 얘기야. 그러면은 2분의 b가 9가 된다는 얘기는요. b는요.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요 A, C, B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헷갈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수 안 하는 제대로 푸는 방법인 거죠. 문자의 위치를 헷갈리지 않고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잘 대입을 하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땡땡땡땡땡땡이 만족시키는 양수 a, b와 자연수 mn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오호, 양수 a, b와 자연수 mn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자. 즉 보기를 좀 구경하니까 a, b하고 1, 즉 a하고 b하고 1의 대소를 이렇게 분류해놨고 그 다음에 m과 n의 대소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자, 갈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가운데 이거 두 개. 자, A고 B고 뭐든지 간에 어차피 거듭 제곱이 똑같잖아요. 근데 거듭 제곱이 똑같은데 이쪽이 더 크려면 당연히 밑이 커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에요. 이거. 즉, 딴 건 몰라도 일단은 A보다는 B가 더 크다는 건 팩트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갑니다. 보기를 보니까 A하고 B하고 갈 건데 어떻게 돼 있어? 1이 중간중간 껴있으면서 1과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B보다는 당연히 B가 더 큰데 얘가 1이 또 왼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1AB 순서대로 커지는지, 두 번째는 A가 B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1이 껴있는지, 물론 A, B는 애시당초 양수니까 0은 여기 껴있겠죠. 맞죠? 세 번째,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다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양수니까 0은 여기 껴있겠죠. 여기 제일 왼쪽에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억에 1, 2, 3번 경우를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건데 보세요. 만약에 1번 경우라면은 자 보세요. 일단 둘 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밑이 다 1보다 크니까 B의 증가함수란 얘기죠. 밑을 A나 B로 잡으면 증가함수란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밑이 A야. 즉 1보다 커. 증가함수면은 지수도 큰 게 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 맞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역시 B도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M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아까와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그만인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선생님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3번을 먼저 체크해 볼까? 자, A, B는 어쨌든지 간에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M 쪽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오히려 N 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A, B 둘 다 감소함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탈락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 당연히 두 번째 거 남았죠. 검토해 볼게요. 검토하면서 이제 답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 B는 1보다니까 증가함수. 어쨌든지 간에. 자, 여기서 보자.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M 쪽이 더 커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B는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오히려가 아니라 이건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역시 동시에 만족하니까 N보다는 M이 더 크면서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A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큰 B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정답은 어디 있니?가 1번에 여기 있겠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경우의 수를 잘 따져가면서 각 케이스별로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9번입니다. fx는
적당한 뭐 지수함수예요. 그죠? 의 그래프가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은 K의 값의 최대값이니까 K의 역할은 Y축 대칭이동입니다. Y축으로 즉 위아래로 그래프를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K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K가 적용되기 전에 마이너스 2의 4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죠? 이거의 그래프를 어디 갔어? 그려보고 나서 다시 한번 써볼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거를 K를 위아래로 적당히 옮겨가면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해봤더니 일단은 이거 자체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Y축 대칭 이동이 없었던 거잖아. Y축 대칭 이동이 없었다는 얘기는 점근선은 여전히 변함없이 X축으로 고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죠? 괜찮죠? 다시 한번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점근선은 무조건 그냥 X축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친구들.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지. 2의 0제곱은 1이니까. 맞죠? 즉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3분의 4예요. 즉 이 fx의 그래프는 3분의 4,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3분의 4는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2쯤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 1쯤 되고 여기가 3분의 4가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3분의 4, 마이너스 1은 한 2쯤은 지나요. 2쯤. 즉 이 그래프는 요 빨간색 점을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거 x에다가 0을 하나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6은 저기 아래 여기쯤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16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즉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그 패턴은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공부를 했다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죠? 위로 볼록이면서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그래프의 패턴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K라고 하는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들어서 평행이동을 해보자. 평행이동을 아래로 하면 절대 이사분면은 지나지 않죠. 보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값이니까 양수로서 위로 당겨보자. 자, 출발점이 마이너스 16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길게요. 쭉쭉 당겨. 쭉쭉 당겨도 아직 이사분면 안 지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원점을 지나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는 아직 괜찮아. 이사분면에 안 지나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면 이사분면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위로 당길 수 있어?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냥 그쵸? 16만큼 위로 올리는 게 딱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값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한 거다? 첫 번째는 일단은 평행이동 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빠르게 스케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K를 통해서 즉 평행이동을 적당히 위아래로 당겨가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아래로는 아무리 내려봤자 뭐예요? 이사분면은 절대 안 지나고 그 다음에 K는 자연수니까 양수죠. 양수로서 몇 칸까지 올릴 수 있어? 16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정답은 16에서 딱 끊겨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은 4번 16이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인데 1보다 커요. 증가함수죠. 그리고 y는 루트 3. 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b 4,0에 대해서 5a와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볼까? 잘 그려봐야겠지. 일단은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x축 왜 안 그려져? 다시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있어가지고 증가함수니까 대충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쓱 그려보자. 이게 y는 a의 x제곱이야. 그리고 y는 루트 3은요.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게 y는 루트 3입니다. 그러면 그 교점을 a라고 할게요. 자, 그 a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있겠죠? 자, a의 x제곱이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a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루트 3이 됩니다. 즉, a의 좌표는 로그 a의 루트 3, y는 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정도 하고 나머진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A가 있는데 자 보세요. OA와 직선 AB, B는 사건 모형인데 사건 모형이 지금 정확하게 안 찍히니까 일단은 보류. 그럼 일단은 OA는 여기죠. OA는 여기에요. 보이세요? 여기가 OA가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이렇게 원점을 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OA. 그 다음에 AB, B는 사건 모형인데 그게 서로 수직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됐다는 얘기다. B는 사건 모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곱을 구하래요. 다 곱을 구하래. 이게 결국은 이렇게 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한 건데 서로 수직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뭐가 떠올라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다. 이거를 떠오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당연히 무번풀이에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한번 뭐랄까 그냥 넓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치는 뭐냐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된다와 동치죠. 맞아. 다시 한번 서로 수직이다 라는 말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맞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기억나니 여러분들 쭉 내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꽂았을 때 소위 말하는 닉네임 소공식이 성립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거 언어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수직이 된다라는 말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말이고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말은 수직으로 내리 꽂았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한글로 소처럼 생겼잖아요. 소, 카우, 소, 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공식들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동치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스케치만 하자. 소공식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니?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냥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봐도 되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해도 되죠. 맞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이 지금 쓸 건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소공식 이거의 제곱은 큰일 날 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것도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지금 공식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나요? 중학교 다 졸업했죠?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서로 수직이란 얘기는 직각삼각형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내리 꽂으면은 소공식이 성립한다는 말과 같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과 같다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해보니까. 자, 이 길이는 루트 3입니다. 맞아요?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죠? 로그 A의 루트 3이죠. 이게 좌표니까. 자,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이 길이는 4에서 빼야 되죠. 즉, 이 길이는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이에요. 즉, 이거의 제곱은 3은 이거 곱하기 로그 3이 왜 나와? 로그 A의 루트 3. 야, 로그 A의 루트 3 쓰는 것도 귀찮다. 그냥 치워놨어요. 이거를 T로 치환할게. 미안. T로 치환할게요. T 곱하기 4 빼기 T란 얘기야. 맞아요? 자, 그럼 이거 T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3이라는 얘기니까 다 싹 다 넘기면 여기서 그냥 크게 보자. 싹 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0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니까 인수분해 머릿속으로 훅 갔죠. 그러니까 1 또는 3이에요. 1 또는 3. T가 뭔데? 이거잖아. 로그 A의 루트 3이 1 또는 3이에요. 여기다 쓸게. 로그 A의 루트 3이 1 또는 3이야. 여기 왜 이래 이거? 1 또는 3이야. 맞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A의 1제곱이 루트 3, 즉 A는 루트 3 하나 나오는 거고 이렇게 넘기면은 A의 세제곱이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요.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A는 얼마란 얘기예요? 3의 6분의 1제곱이라는 얘기다. 즉 A는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 A는 3의 2분의 1제곱하고 A는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 맞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를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곱한다는 얘기는 지수끼리는 더해야겠네. 밑이 같으니까 3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어서 이거는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4가 되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3의 3분의 2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조금 일부러 좀 오버해서 오랜만에 공식 하나 한번 상기시켜 볼 요량으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굳이 일부러 한번 얘기해 봤어.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기울기 구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는 것도 사실상 더 귀찮더라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하면서 이 기회에 소공식 있죠. 요거 소공식 한번 꼭 다시 상기하시고, 소공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닉네임이 소공식입니다. 이게 소처럼 글자가 생겨서 그래요. 소공식에 대해서 구글링 해보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증명까지 잘 돼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그 공식도 머릿속에 탑재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